자,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 점을 1,3이라 하자.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어. 걔를 x 빼기 y 플러스 1은 0 이라고 하자. 이때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으로 만나는 거리를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몇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리요? 그럼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엄청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최단 거리인 수직으로 만나는 이 거리를 물어본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 그럼 이 기울기는 몇이야? 네,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1,3을 지나니까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교점을 구할 수가 있고, 그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방법이 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리는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배우는 이유가 근을 구하는 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점이 x1, y1이고 한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 d는 루트 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 다음 절대값 한 다음에 이 x랑 y 대신에 x1, y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해가 돼요. 증명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 아까 구했던 걸로 증명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증명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 자, 이 식은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한다고?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얘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하나 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자, 또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 0이야.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겠지. 이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의미하는 건데, 이 거리 d는 얘를 이용해서 구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루트 한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하고 절대값 c 빼기 c 다시가 돼요. 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얘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뭐 혹시나 잘 안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면 제곱 루트까지 똑같아요. 제곱 루트 절대값 빼기 제곱 루트 절대값 대입.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공식 쓸 때 헷갈리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예제 14번인데요. 자, 14번 2,3이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일 때 k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선 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표현해 볼게요. 양변에다가 4를 곱해. 4y는 3x 더하기 2k. 그리고 한쪽으로 다 넘겨.
3x 빼기 4y 플러스 2k는 0이죠. 지금처럼 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한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이 점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 빼기 12 더하기 2k 네, 나오죠. 그래서 얘가 2가 된다.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분모가 몇이야? 5지. 루트 25니까 양변에 5 곱하게 되면 절대값 분자는 2k 빼기 6이고 얘가 10 나오겠지. 그래서 2k 빼기 6이 10일 때랑 2k 빼기 6이 마이너스 10일 때 두 개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k 몇이야? 8. 이때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15번은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k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루트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해놓고 절대값 5에서 k를 빼면 돼. k에서 5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씌웠으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k 빼기 5 얘가 몇 나온다? 2루트 이렇게 5가 된다. 그러면 분모가 루트 5지. 양변에다가 루트 5 곱하게 되면 절대값 k-5가 10이 되니까 첫 번째 k 빼기 5가 10, 두 번째 k 빼기 5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이때 k 몇이야? 15. 이때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있지? 걔를 이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 한 점을 잡을게요. 어떤 점이든 상관이 없어.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 x가 0일 때 y가 몇이야? 5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0,5를 지나거든? 그럼 따라서 0,5에서 이 다른 직선까지의 이 거리 우리 공식 이용할 수 있지. 루트 한 다음에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하고 여기 0,5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그러면 k 마이너스 5 똑같이 나와요. 식이. 얘가 2루트 5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정리하게 되면 얘가 나온다. 자, 여기 예제 16번인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넓이 물어봤을 때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넓이 구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뭐 신발끈 공식도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해령 공식도 있고요. 사인 법칙 이용할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도 있고 벡터도 이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선생님 우선 점을 표현해 볼게.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선은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한 다음에 2 빼기 1의 제곱 1, 5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81이죠.
그래서 루트 82가 돼. 맞지? 나는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아까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 쓰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2 빼기 1, 5 빼기 마사니까 9 나오지, 기울기가. 그리고 이 점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9하고 x 빼기 2 플러스 5 얘가 되니까 정리하게 되면 9x 마이너스 y 빼기 13은 0 얘가 나오겠지. 따라서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그 거리는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루트 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래서 82 나오고 절대값 씌우고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해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이니까 얘는 루트 82분의 42가 되겠지. 됐어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한 다음에 밑변을 얘로 보게 되면 높이가 얘가 되겠지. 따라서 몇 나온다? 21 나온다.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푼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사선 공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예를 들면 다른 말로 신발끈 공식이라 그래.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만 얘를 도구로서만 사용할 거니까 별도로 증명하지 않고 나중에 심화편에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세 점이 있어. 여기 점이 x1, y1이고 여기 x2, y2 여기 x3, y3야. 그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넓이가 뭐가 되냐면, 넓이를 s라고 할게요.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이 x1, x2, x3 중에 어떤 걸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x1부터 이렇게 적어볼게요. x1, x2, x3 하고 제일 마지막에 처음 적었던 걸 다시 적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다가는 y좌표를 적으면 돼. y1, y2, y3, y1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고 더해. 그리고 이렇게 곱하시고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를 한번 그대로 써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한 다음에 어떤 좌표를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쌤이 2부터 시작해 볼게. 그러면 2, 마이너스 3, 1, 2. 처음 적었던 걸 항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5, 2, 마사 5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2분의 1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 4 더하기 12 더하기 5 21이지. 여기에서 빼. 뭘 빼냐면 이렇게 곱한 거를.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1이지. 걔를 빼야 돼.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 있으니까 절대값 씌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 한 다음에 42니까 21 나와. 이렇게. 똑같이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선 공식을 약간 응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한 점이 0,0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점이 x1, y1이고 x2, y2야. 그럼 그때 이 넓이는 2분의 1 한 다음에 크로스에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돼. 2분의 1하고 크로스에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 x1,
y2 빼기 y1 x2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면 세 점 중에 0,0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평행이동을 해도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한 점을 0,0으로 만들어줘요. 어차피 평행이동해도 넓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 점을 내가 0,0으로 바꾸게 되면 x축으로 이만큼 내려갔고 y축으로 5만큼 내려갔지. 그럼 모든 좌표도 이만큼 내려가고 5만큼 내려가야 돼. 이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나오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한 다음에 얘랑 얘 곱해 45. 얘랑 얘 곱해 3이지. 걔를 빼봐 42 나오지.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실제로 학교 시험 나왔다면 한 점을 0,0으로 바꾸어서 사선 공식을 그대로 쓰는데, 한 점이 0,0일 때는 그냥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빼고 절대값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 발전 예제 17번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그럼 요 직선이랑 요 직선 한번 그려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2니까 한번 이렇게 쓸 거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얘랑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 되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거는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겠죠.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요. 자, 이 녹색 선이랑 이 빨간색 선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분점을 이용하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자취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취방정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빨라. 그 자취방정식은 쌤이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동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 x랑 y의 관계식을 잡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점을 쌤이 라지 x, 라지 y라고 놓고 요 두 개의 변수의 관계식을 잡으면 돼. 그럼 어떤 식을 잡을 수 있을까? 각을 2등분 시켰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항상 같겠지. 그래서 요 길이부터 구하게 되면 루트하고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5가 되지. 그리고 절대값 한 다음에 2 라지 x 빼기 라지 y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얘랑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맞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라지 x 더하기 2 라지 y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점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오겠지. 이해돼?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 요거 루트 5, 루트 5 사라지고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1은 절대값이 나오니까 우리 절대값 a가 절대값 b가 되면 요 a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얘는 얘가 되겠지. 왜 하필 두 개 나올까? 그 직선이 두 개 있으니까. 그래, 첫 번째 2x 빼기 y 빼기 1은 플러스일 때, 그럼 얘는 x 빼기 3y는 0 이렇게 나오지. 한 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나오겠지. 얘 기울기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지.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양수이게 얘잖아. 그래서 얘가 x 빼기 3y는 0이고 얘가 기울기가 음수죠. 그래서 얘가 3x 더하기 y 빼기 2는 0 얘가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자취방정식으로 하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이 2개 있는 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지. 이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다 구한 다음에 요 라지 x 대신에 스몰 x, 라지 y 대신에 스몰 y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변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내분점 같은 경우에는 방법만 설명해 줄게. 뭐냐면 여기 임의의 점을 잡아. 뭐 예를 들어서 x가 4일 때 y가 몇 나오죠? 7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요 x가 4이면 y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점 구할 수 있으니까 교점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 그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지. 그럼 내가 이 점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찾아도 얘가 나올 거야. 그 마찬가지 여기도 2개의 점을 잡아. 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선 그은 다음에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죠. 그럼 얘는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점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 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을 때는 자취방정식으로 푸는 게 더 좋아요.